주택 공급이 넘쳐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주역 뒤편의 택지 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물론 전주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가격 폭락으로 가을 배추 등 7개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면 주산지가 아니어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군산 기암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끊긴 지 17년 만에 다시 운항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려면 다양한 산업화 방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년 전에 전국에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전주역 뒤편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엔 이미 주택이 넘쳐나기 때문에 신도시가 또 개발되면 구도심이 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역 뒤편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곳 106만 제곱미터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전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인 5,500가구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지구 지정을 고시했고 현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는 집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다고 우리는 절대 그거 동의 못 한다고 다들 그래요. 전주시도 부정적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현재 110%를 넘어설 정도로 주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주택은 남아돌고 있고 공공주택은 만성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가 또 하나 건설되면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신규 택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공동화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 사업을 좀 취소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와 LH는 주민과 전주시와 협의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을 총괄한 간부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시키면서 문책성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읍시는 어제 기획예산실장과 성장전략실장, 문화예술과장을 보직해임한 뒤 총무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앞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190억 원가량 삭감된 후 이뤄지면서 시장과 시의회 간 힘겨루기에 공무원이 희생됐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가격이 떨어져서 작물을 갈아엎으면 주산지의 농민들만 보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산지 폐기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주산지가 아닌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완주의 한 양파 농가가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노력을 쏟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양파를 키웠는데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가슴이 아플 겁니다. 갈아엎는 작물 가운데 정부 보상은 주산지에 한정됐습니다. 가령 양파의 경우 주산지가 익산, 완주, 임실, 고창, 부안으로 이 지역 농민들만 산지 폐기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은 보상이 없습니다. 농민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주산지에 상관없이 산지 폐기된 가을 배추와 가을무, 그리고 양파와 마늘 등 7개 농산물 값을 정부 보상 단가의 90% 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7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시장의 출하에 최저가격 보장을 받거나 산지 폐기 후 보상을 받는 2개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가분들께서는 시장가격, 그리고 유통가격, 수확비 등을 비교해서요. 최저가격 보장제나 산지 폐기 중 2가지를 하나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출하 약정을 한 농민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물 산지 폐기에 따른 보상을 지역에 상관없이 확장한 건 전라북도가 처음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이다. 사학법인이 소속 초중고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흡하게 하면 앞으로는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재심의 권한을 사학법인에서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이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와 해임 요구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인 설립자와 임원, 교직원의 친족 관계와 규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던 군산 비안도에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2002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여객선 운항이 끊긴 지 17년 만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이 힘찬 소리와 함께 비안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가력도항에서 방조제 밖으로 6.4km 떨어진 비안도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지난 2002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이용객이 줄면서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이 17년 만에 다시 운항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자신 고령자들 그분들이 나다닐라 그러면 사실 남의 배를 얻어 타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 조그만 돈이지만 내고라도 편안히 다닐 수 있어서 그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비안도 뱃길은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분쟁과 군산과 부안 어민들의 어장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안도 주민 300여 명은 소형 어선을 타고 가력도항까지 위험한 육지 나들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선이 2차례나 침몰해 주민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객선도 안 다니고 사선으로 다녀야 오고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완전 위험하잖아요. 그게 제일 외로점이 많았어요. 결국 수년 동안의 민원 조정 끝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고 17년 동안 끊긴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권익위에서 노력도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저 부안군의 군수님과 그다음 그 어촌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그 비안도 주민들과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흐뭇합니다. 여객선 비안도 리호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루 2차례 시범 운항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한 애경그룹이 계열사인 제주항공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의 보통주 51.17%를 6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제주항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2대 주주가 된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공동 경영을 펼칠 예정이라며 위기에 빠진 저가항공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은 환율 상승과 일본 노선 타격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그동안 매각설에 휘말려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영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영대 예비 후보는 중앙당과 국회 보좌관, 청와대 근무 경험을 살려 위기에 빠진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버티고 있는 군산은 황진 씨가 민주당 경선구도에서 이탈한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고교 동문 선후배끼리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족은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임실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규모만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북도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축산과학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물론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고루 갖췄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붐이 일어나기 전인 2003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반려동물 성지를 가꾸려는 임실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끼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유전자원 개량, 식품, 용품,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화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생애주기 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수견이라는 문화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반려견과의 교감 활동을 통한 사람의 치유 그리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또 반려동물 가족들이 놀러만 오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생산해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관광, 치유, 체험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축구에 한 카테고리로 다 묶어 들어가는 그런 세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녹으면 큰 카테고리 속에 또 우리 반려견 산업을 같이 녹아내면은 임실구는 이틀 연속 관련 학술 대회를 통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환경회의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인들은 무분별한 간척 사업으로 물이 썩어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과 어민들의 삶이 초토화됐고 거대 자본가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임실 산타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행사장에 대형 트리가 마련되고 산타 썰매 타기와 가족 트리 만들기, 산타와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21일부터 2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풍물패 공연과 떡매치기, 전통차 체험 등 관광객을 위한 감사축제가 열립니다. JTBC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시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을 심층 취재하고 일본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 공무원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며 식사 자리 주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미용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41살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이발을 한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용사 27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북 전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6도, 임실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4도에서 7도에 머무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